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박사 이박사의 인체경영 TV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에서도 알지 못하는 요실금의 건강 이상 시그널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실금이 무슨 질병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요도 관략근에 문제가 생겨 야기되는 배뇨장애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40세 이후 45%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요실금의 증세가 조금씩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요실금도 그 증상, 그 전조 증상을 알리는 건강 이상 시그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은 비뇨기과에서도 모르는 이 요실금의 비밀스런 건강 이상 시그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의 건강 이상 시그널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을 통해서 요실금의 건강 이상 시그널이 나타나고요. 우리 몸의 건강 이상 시그널은 대부분 손가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한국 직업건강간호학기지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자료가 등재되었습니다. 배뇨 장애 중의 요실금이 새끼손가락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새끼손가락 부위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건강 이상 시그널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손으로 보는 건강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서치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요실금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도관략근이 늘어진다든지 아니면 관략근 주변에 트러블들이 좀 많이 생겨서 예민해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도관략근이 늘어져서 이 관략근의 조임성이 떨어지면 이 새끼손가락의 끝부분이 이제 엄지 방향으로 이제 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사례는 관략근 주변에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여도가 예민해지니까 이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데 새끼손가락 손톱 바로 아랫부분이 부어서 좀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요실금의 가장 해로운 것은 뭐 우리가 여러분도 누구나 좋아하는 커피, 뭐 녹차와 같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미국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의 물리치료실의 캐롤 피거스 박사에 따르면 이게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량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빈뇨와 절박성 변제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략근이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새끼손가락은 우리 몸의 비뇨생식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그 오행 중에 그 모카토금수 수에 해당되고 신장과 비뇨기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새끼손가락도 그 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스태미나를 알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쫙 폈을 때 이제 손바닥 쪽으로 보면 그 끝이 약지의 첫째 마디에 닿지 않는 짧은 사람은 스태미나가 조금 부족하고 체력이 좀 약한 편이고 반면에 성격은 온순하고 좀 친절한 편인데 잔병치레를 좀 많이 합니다. 반면에 새끼손가락 약지 첫 번째 마디보다 이제 약지가 좀 새끼손가락 길이가 좀 길게 뻗어 있으면 성격이 활달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이고 체력과 스태미나도 좋고요. 또 장수하는 체력을 가졌다 합니다. 그렇다고 이 길다고 뭐 자만할 필요는 아니고요. 짧다고 실명할 필요는 아닌데 우여하든 새끼손가락이 좀 짧은 편인 분은 상대적으로 좀 체력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새끼손가락 휘어져 있는 거 이것도 뭐 여실금 아니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뭐 나이가 들수록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배뇨 습관을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소변을 또 너무 자주 보는 것은 요도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도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소변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단련하고 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자제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장이 예민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요실금 같은 배뇨장애 걸릴 위험이 증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항문 같은 큰 장기가 예민해지면 주변에 있는 이제 요도 같은 작은 장기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배뇨장에 특히 요실금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학술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역시 이 자료도 직업건강간호학회지에 실려 있고요. 건강한 장을 관리하는 것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분 섭취가 적으면 물을 좀 자주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주 드시는 분보다 이 비만이나 암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신장결석이나 방광암 발생 가능성이 좀 높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증가해서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좀 자주 드시고 깨끗한 수분을 드시고 또 우리 혈액을 여과하는 장치가 우리 대표적으로 신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관이. 그래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깨끗한 물, 그리고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이런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요실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이 건강 이상 시그널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